게임 순위와 함께 다양한 게임계 소식도 듣는 시간, G랭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분남 이현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게임계의 큰 이슈를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콘솔 게임계의 양대 산맥이죠. 바로 그 닌텐도가 DNA와 합작을 해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닌텐도 이와타 사장이 귀중한 개발 자원을 스마트 기기를 위해 쓸 생각은 없다고 했던 발언을 3년 만에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 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만우절 때쯤에 구글 맵상에서 포켓몬을 찾는 이벤트를 한번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닫혀있던 건 아닌가라는 그때 좀 자각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닌텐도가 좀 새로운 연구를 많이 거듭을 한다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20위를 차지한 게임은 바로 엘로아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무려 6계단이나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런칭하고 나서 그 런칭 탄력을 쭉 받아 나가다가 그 탄력이 좀 저조해진 게 아닌가. MMORPG를 오래 하는 유저들은 캐주얼한 MMORPG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마비노기라든가 라그나로크 같은 예외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인형처럼 예쁘고 멋있는 그런 MMORPG들이 장수한다는 게 국내에서는 정설이죠. 계속해서 19위는 테라, 18위 메이플 스토리, 17위 스페셜 포스, 16위 카트라이더, 15위는 조용히 순위 상승 중인 스타크래프트2가 차지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새 확장팩이죠. 공허의 유산을 오는 31일부터 북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테스트 기간에는 신규 유닛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 지역 테스트 일정은 미정이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출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4위는 린지2, 13위는 검은 사막이 차지했습니다. 검은 사막은 지난 19일 일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상반기에 부분 유료화로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유저들이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좀 애착을 보인다는데 검은 사막이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국내 MMORPG들이 일본 게임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도 손댈 수 있게 하는데 일본 게이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야리코미라고 그래서 남들이 별로 빠져들지 않는 것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일본 서비스 게임을 한번 런칭한 적이 있는데 모든 유저들이 커스터마이징에만 들어가 있고 월드로 들어가지 않아서 커스터마이징을 관리하는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어요. 일본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나라마다 정말 게임 즐기는 방식이 정말 판이합니다. 근데 그런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반대로 여기선 단점이었던 게 여기선 장점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2위는 사이퍼즈, 11위 워크래프트 3, 10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블레이드 앤 소울이 청소년 이용 불가에서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분류 심사를 받았는데요. 리니지, 린지2, 아이온 같은 게임을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한 것과는 다른 행보로 보입니다. 아마도 블레이드 앤 소울이 e스포츠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15세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가 등급이 올라가면 유저들은 그러면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못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 없나요? 환불 처리까지도 하겠다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업체 측에서도 연구를 했겠죠. 실질적으로 이 유저풀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정말 심의를 올렸을 때 우리의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까를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타격은 없겠구나라는 걸 연구하고 나서 재심의를 아마 요청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9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8위 던전 앤 파이터, 7위 리니지, 6위 디아블로 3, 5위 스타크래프트, 4위 아이온, 3위는 피파 온라인 3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 3가 다가올 만우절을 앞두고 상상 초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집이든 PC방이든 1시간만 접속하면 푸짐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진격의 거인, 소인 모드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만우절 당일 공개된다고 하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직접 피파 온라인 3에 접속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2위는 서든 어택이고요. 대망의 3월 마지막 주 영광의 1위는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신규 캐릭터인 바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바드 한번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그런 캐릭인데 나만 즐겁고 상대와 우리 편까지를 모두 괴롭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캐릭인 것 같아요. 이런 캐릭이 바드는 특히나 이제 궁 같은 경우는 그 순간 선택이 크게 가져오지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애니가 이제 누가 봐도 궁을 떨어뜨릴 타이밍이에요. 그 순간에 잔나가 쫙 불어갖고 빈 땅에다 빡
애쉬가 궁을 쐈는데 그걸 쫙 해갖고 애들을 싹 갈라놨고 궁이 가운데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애들끼리는 내가 트롤 짓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트롤같이 보이게 만드는 굉장한 게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순위 분석이 끝났는데요. 3월에는 스페셜 포스와 테라가 순위 안으로 재진입을 했고요. 디아블로 3와 스타크래프트 2가 패치, 확장 팩 출시 소식 등으로 순위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게임에는 어떤 순위 변화가 있었을지 살펴보시죠. 10위는 애니팡 4천성포 카카오, 9위는 기다리던 신규 타이틀입니다. 레이븐 위드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가 개발한 레이븐은 지난 12일에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5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에 등극하는 등 무서운 돌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타이틀인가요? 레이븐이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거는 정말 기존의 유저들이 만족했던 이런 요소들을 의미 있게 잘 세련되게 다듬어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불하신 이 물건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이 희망을 줘요. 그래서 지갑을 자연스럽게 열게 되고 이 시스템을 레이븐은 정말 잘 구현해 놓은 게 아닌가. 계속해서 8위는 쿠키런, 7위는 몬스터 길들이기, 6위는 애니팡2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이죠. 애니팡2가 아이리아 게임즈와 함께 유럽 및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이리아 게임즈 좀 이름이 낯선 것 같은데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지명도를 얻어가고 있는 퍼블리셔고요. 얼마 전에 독일 미디어 재벌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즈벤이라는 그 방송사가 있어요. 아이리아 게임즈를 인수를 해서 북미 및 유럽 공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아마도 썬데이 토즈의 타이틀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유럽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퍼블리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5위는 캔디 크러쉬 사가 4 카카오, 4위 영웅, 3위 세븐나이트, 2위 모두의 마블. 영광의 3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도 모두 끝났는데요. 레이븐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순위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순위를 분석해주는 남자, 순분남 이현수였습니다.